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의 유명관입니다.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지만 증시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장 금리가 잘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게 증거입니다. 9월 FOMC 이후에 증시는 다시 펀더멘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략 자료에서는 주도 업종으로 쏠림이 이어지기보다는 순환매 장세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발표된 고용이나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까지 이어졌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0% 중반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9월 17일부터 18일에 있을 FOMC 전까지 물가 지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 이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에 또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인플레 경계심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금리 인하에도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할인율을 구성할 때 장기 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수준에서 높아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가 지나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크게 이제 미달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10%, 6% 하회를 했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9%, 5% 하회를 했는데 과거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평균 비율이 플러스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진한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이번 2분기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75조 원, 71조 원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숫자는 65조 원, 4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13%, 34%를 하회한 그런 결과치였는데 이익 증가율도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하반기에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숫자에서 10%에서 15% 정도의 하향 조정을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은 현재 16%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2분기와 유사한 4% 중반 수준의 이익 증가율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하향 조정 압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이 올해 1분기 80.3%에서 2분기에 80.5%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자체가 워낙 높지가 않아서 이 매출 원가율의 상승은 기업들의 수익성 부진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주도 업종으로의 쏠림보다는 저는 순환매 장세가 9월 달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월별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율을 봤을 때 이 8월과 9월의 변화폭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컨센서스 변화를 활용한 업종이나 종목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익 모멘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제한적인 국면입니다. 작년 하반기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명확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상향 조정 업종들과 하향 조정 업종들의 수익률 차이가 실제로 굉장히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고 단기적으로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업종은
디스플레이, 방산, 조선, 전력기기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 엔터나 인터넷, 지주 업종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 전망 자료에서 밝힌 대로 실적 기반의 주도 업종으로 비중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기보다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일정 부분의 분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전망 자료에서 사용을 했었던 장기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턴어라운드 강도를 스코어링한 부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학, IT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이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턴어라운드 업종이나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흐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IT 하드웨어나 2차전지 업종의 경우에는 업황이 당장에 좋진 않지만 이 재고 자산이 2분기에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도 이 배당주의 비중을 확대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9월하고 10월의 배당주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는 연말로 갈수록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 이 배당 수익률 상위 기업들의 9월하고 10월의 성과를 계산해 봤을 때에는 대부분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9월하고 10월에 총 11번 중에 각각 10번하고 9번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계절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도 배당 수익률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성과 차이가 이 9월하고 10월에 더 커졌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금융주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국내 제조업들의 주주 환원 여력도 커졌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현금 사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야 하는데, 재무제표상에서 잉여 현금 흐름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환원의 여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제조업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은 지난해 1분기 16조 원 수준에서 올해 2분기 83조 원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고, 설비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고 자산을 포함한 운전 자본의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기업들이 재고를 크게 늘리지 않아서 이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확대 흐름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이 제조업 비중도 이번 2분기 기준 60%를 기록을 하면서 2012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아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여력이 제고됐다라는 점을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여력 자체가 커졌다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익 모멘텀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 주주환원으로 분산을 하는 전략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 기업을 고를 때에는 2025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중에서 이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처음 혹은 두 분기 연속 기록한 기업들의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연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PR, 하나엔진, 이오테크닉스, 파라다이스, BHI,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리노공업, HD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표 2의 턴어라운드 스타일은 상반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반기와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고 부담이 낮아져서 실적 회복에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을 한 번 더 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주환원 스타일 기업들을 스크리닝 했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 3% 이상, 그리고 과거에 DPS가 지속적으로 유지됐거나 증가한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들로 제한을 좀 했습니다.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주들을 스크리닝할 때 잉여 현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증시 환경도 8월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라는 좀 판단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높아졌지만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 3분기랑 4분기 실적 부담으로 지수의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의 변화가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보다 업종 그리고 업종보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턴어라운드 강도가 강한 기업들 그리고 주저하는 스타일로의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